세계교회협의회 WCC를 중심으로 전 세계 선교 전문가 1000여 명이 참가한 제14차 세계 선교대회가 지난주 탄자니아 아루샤에서 열렸습니다. 세상 속에서 제자도를 실천하자는 내용의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지난 주말 밤 김영우 총장의 퇴진을 촉구하며 학내 점거농성 중인 총신대 학생들과 용역들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비주로 인한 청년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부채 탕감운동을 전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 WCC를 중심으로 전 세계 선교 전문가 1000여 명이 참가한 제14차 세계 선교대회가 지난주 탄자니아 아루샤에서 열렸습니다. 세계 교회 지도자들은 이번 선교대회에서 제자도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제14차 세계 선교대회가 지난 13일까지 엿새 동안 변혁적 제자도로 부르심을 주제로 전 세계 선교 전문가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탄자니아 아루샤에서 열렸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 WCC를 중심으로 7, 8년마다 열리는 세계 선교대회는 개신교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 대회인 1910년 에딘버러 세계 선교대회를 뿌리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계는 냉전 시대를 거치며 복음주의권을 중심으로 하는 로잔운동과 WCC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 선교대회로 갈라졌지만 1990년대 이후부터 복음과 선교에 대해 상당 부분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서구 교회를 중심으로 논의돼 온 선교에 대한 인식이 복음의 불모지로 여겨져 온 주변부로 확장돼야 한다는 점은 전 세계 선교 전문가들의 공통된 생각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제14차 세계 선교대회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열린 것은 선교의 중심이 더 이상 서구 교회가 아니라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전 세계가 이제는 과거에는 주변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부터 이제 복음이 하나님의 어떤 그 십자가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함께 나누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제 그 안에 들어있죠. 서구 교회가 선교의 중심이 아니라는 고백은 선교 방식에 대한 반성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이 일방적으로 복음을 전하겠다는 우월적 태도를 반성하면서 선교지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접근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특권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감당하겠다는 변혁적 제자도의 고백으로 연결됩니다. 제14차 세계 선교대회는 변혁적 제자도를 주목했는데 하나님과 개인의 수직적 관계에서의 제자도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보내진 그리스도인의 수평적 제자도를 동시에 강조한 내용입니다. 그 제자도의 어떤 그런 삶이 표현돼야 되잖아요, 사회 안에서. 제가 볼 때는 우리는 특별히 한국교회에 이렇게 수직적 관계만을 강조해오는 한국교회의 어떤 신앙의 특성상 이러한 측면은 좀 이렇게 또 강조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이번 선교대회는 또 전체 주제 앞에 성령 안에서의 선교라는 표현을 덧붙였습니다. 오순절 성령운동이 활발한 아프리카에서 선교대회가 열린 점 또한 예배와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제14차 세계 선교대회는 전쟁과 갈등, 빈부격차 등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지역에 교회 공동체를 통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세상 속에서 제자도를 실천하자는 내용의 선언문을 채택하고 대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김영우 총장의 공금 횡령 혐의와 학교 사유화 논란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총신대학교가 지난 주말밤 들이닥친 용역들 때문에 충격에 빠졌습니다. 김영우 총장의 퇴진을 촉구하며 학내 점거 농성 중인 학생들과 용역들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는 초유의 사태까지 맞았습니다. 송조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사님 지금 뭐 하시는 짓입니까? 경비용역업체 직원 50여 명과 확인이 어려운 사복용역 등 100여 명이 총신대 캠퍼스에 들이닥쳤습니다. 학생들은 비리 총장 사퇴를 주장하며 수개월째 학내 점거 농성 중이었습니다. 다음 날 주일 예배 준비를 위해 농성 중인 학생들의 상당수가 현장을 비웠던 터라
갑자기 들이닥친 용역들에 학생들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쇠파이프로 종합관 1층 유리창을 깨고 천막 농성장을 통과한 용역들은 비상구 계단을 통해 학생들이 점거 중인 4층 전산실로 올라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완전 아비규환 상태였고요. 학생들 막 다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르고 막 용역들과 밀고 땡기고 그런 상황이었고, 용역들이 쇠파이프로 유리창을 깨고 들어왔어요. 첫 번째 본 학우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여서 우는 학생들도 있고, 그렇게 이제 용역들이 온 사방에서 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수십 명의 용역들과 학생들이 몸싸움을 벌이면서 양측의 부상자도 속출했습니다. 그런데 총신대생들을 더욱 충격에 빠뜨린 것은 용역을 앞세운 재단이사 김남욱 목사가 연장을 들고 나타난 것입니다. 김남욱 목사는 용역들의 비호 아래 전산실 문을 부쉈습니다. 전산실을 두고 벌인 용역과 학생들 사이의 대치 상황은 뒤늦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의 중재로 정리됐습니다.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 용역들을 맞이한 학생들은 이젠 교육부가 총신대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우 총장만 사퇴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 재단 이사들이, 그러니까 김영우 총장은 언제든지 재단 이사회로 복귀할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재단 이사회가 재단 이사를 뽑는데 그 재단 이사회가 그 정관 자체를 다 그런 식으로 다 유용하게 바꿔놨고, 그래서 재단 이사회까지 나가야 됩니다. 한편 용역을 동원한 총신대 재단 이사회는 지난 16일 농성 중인 학생들에게 퇴고 요청서를 발송했고, 이에 불응하자 기습적으로 용역을 동원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총신대 측은 학생들의 점거 농성이 길어지면서 학사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이번 한 주 임시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총신대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는 줄곧 공금 횡령 혐의와 학교 사유화 논란을 빚고 있는 김용우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학생들의 점거 농성에 찬성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총장 사퇴와 재단이사 면직 출교를 주장하는 학생들은 언제 또 용역업체 직원들이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공포와 불안감 속에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교리입니다. 요즘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기에 상당수의 청년들은 많게는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사회의 첫 발을 디디기도 하는데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빚으로 인한 청년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부채 탕감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모 씨에게 지난 2012년은 잊을 수가 없는 해입니다. 1,000만 원에 달하던 학자금 대출을 모두 상환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학교를 졸업한 뒤 학자금 대출을 모두 갚기까지 걸린 기간은 무려 7년. 김 씨는 졸업 뒤 취업이 안 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한 푼 두 푼 갚았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쇼생크 탈출 이렇게 탈옥한 다음에 비 맞으면서 손 벌리는 사진을 올렸거든요. 딱 그 기분인 것 같더라고요. 해방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월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대학생 5명 중 1명 정도가 학자금 이외에도 생활비와 주거비 명목으로 대출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15.2%는 상환금을 연체한 경험이 있으며 2.9%는 3개월 이상 중장기 연체를 경험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결과처럼 청년 부채가 심각한 이유는 세계 1위 수준의 비싼 대학 등록금과 그에 반해 낮은 청년들의 취업률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청년들의 현실을 고려해 기독교 윤리실천 운동이 청년 부채 탕감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4년 교계에서 처음으로 희년함께를 중심으로 한 몇몇 교계단체가 청년 부채 탕감 운동을 시작했고, 이 운동을 기윤실이 이어받은 겁니다. 기윤실은 청년 20여 명에게 각각 2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줄 계획으로 대상자 선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2년 안에 대출받은 돈을 모두 상환하면 50만 원을 돌려주고, 기윤실이 주최하는 재무상담 등에 빠짐없이 참석하면 또 50만 원을 탕감해주기 때문에 청년들이 실제로 갚게 될 돈은 100만 원 정도가 될 것이라는 것이 기윤실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기훈실은 단순히 무이자로 돈만 빌려주는 것이 아닌 재무 상담과 컨설팅 등을 통해 대출 상환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개인의 재무 구조를 건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청년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고 또 그 빛의 순환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마중물의 역할을 하면 어떨까. 기훈실은 많은 교회가 참여할수록 이 운동의 혜택을 받는 청년들이 많아진다며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후원과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엑츠 설립을 주도하고 제3세계 외국인 유학생을 선교 지도자로 양성하는 등 해외 선교에 크게 공헌한 한철하 명예총장이 어제 향년 94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경직 목사 등과 함께 엑츠를 설립한 뒤 24년간 엑츠 원장과 총장으로 재직한 한철하 박사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복음화를 위한 외국인 지도자 양성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장로교 존 칼빈 연구 권위자로도 유명한 한철하 박사는 국내 양대 신학회 중 하나인 한국복음주의 신학회 창립에도 공헌했으며 한국신학대학협의회 아세아 칼빈학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서울 마포구 신촌성결교회가 오는 24일 교회 성봉채플에서 세계적인 뉴욕 필하모닉 앙상블과 국내 최초 직접장애인으로 구성된 퓨전 아티스트 프리즘 앙상블과 함께하는 사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신촌성결교회 박노훈 목사는 뉴욕 필하모닉과 프리즘 앙상블은 국경과 장애를 초월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과 사회를 섬기는 교회 브리징 미니스트리 비전에 부합한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필하모닉과 프리즘 앙상블이 함께하는 사랑 콘서트에서는 마포 지역 장애인, 복지기관 등에서 150명을 초청하는 등 모두 1,500명의 지역 주민을 초청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프랑스와 영국의 종교개혁 현장에서 개혁교회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을 기록한 책이 나왔습니다. 새로 나온 책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장신대 박경수 교수가 종교개혁 현장을 찾아 그 의미를 되새기는 책을 펴냈습니다. 저자는 프랑스 파리와 남부 도시를 찾아 위구노의 역사적 행보를 소개하고 영국의 런던과 옥스퍼드에선 청교도 혁명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개혁교회의 선구자들이 보여준 행보와 의미를 풍부한 사진과 그림 자료를 곁들여 설명하면서 독자들의 이해를 돕습니다. 일본 신학자 후카이 토모아키의 신학 입문서입니다. 독일 근대 사상을 연구한 저자는 사회사적 관점에서 신학을 성찰하며 그리스도교와 신학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 왔는지 설명합니다. 저자는 한국을 비롯한 비그리스도교 문화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교와 신학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일명 감자탕교회로 이름을 알린 서울광염교회 조연삼 목사가 성경 공부 교재를 펴냈습니다. 책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와 성경적 삶의 실천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스도인의 특권 등 주제별로 총 7권의 책으로 구성돼 있어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활용하기에 좋습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전국 장로연합회는 제34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에 순천 순복음 오순절교회 정문균 장로를 선출했습니다. 정문균 장로는 낮은 곳에서 장로들을 잘 섬기며 연합하고 화합하는 장로회가 되도록 만들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청주 서남교회가 교계 지도자와 교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승권 담임목사 위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청주 서남교회 제5대 목사로 위임받은 장승권 목사는 더 깊은 헌신의 부르심으로 알고 하나님과 성도, 지역사회를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장과 춘천 CBS 운영이사장을 지낸 춘천중앙성결교회 유동선 목사의 원로 목사 추대와 순회 선교사 파송 예배가 열렸습니다. 은퇴 후 베트남 순회 선교사로 파송되는 유동선 목사는 42년간의 목회 여정을 대과 없이 마칠 수 있어 주님께 감사하고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선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와 강릉시 기독교 연합회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에 감사하고 남북의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통일 대망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하나된 열정이라고 하는 주제 아래 성공적으로 치루어졌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중부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제104회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중부산 부노회장 김종찬 목사는 섬김과 봉사를 주저하지 않고 희생을 통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성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북 영덕군 영해 지역의 독립만세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영해 3.18 독립만세의거 횃불점화 기념예배가 열렸습니다. 기념예배는 영덕군 기독교연합회장 김주원 목사가 말씀을 전했으며 횃불 점화식은 횃불 채화와 만세 삼창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예장 합동 전북 제1노회가 정기회를 열고 소금과 빛교회 정채석 목사를 신임 노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정채석 신임 노회장은 취임사에서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섬기는 노회장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전 CBS 유지 이사회가 3월 조찬 예배를 가졌습니다. 대전 한국병원 원목 홍승철 목사가 말씀을 전했고 대전 CBS 유지 이사회 김창원 회장은 유지 이사회와 대전 CBS가 더욱 협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7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1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